경찰서에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18년 몰아온 개인 택시. 그 차로 누군가는 사고를 냈고 책임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같이 일한다는 말 뒤에 이용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이건 택시 이야기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존엄을 빼앗기려 한 시니어의 선택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그 사람을 택시에서 내리게 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현실 이야기, 당신 얘기 같다면 구독, 공감되신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윤병수 69. 그는 18년째 개인 택시를 몰고 있었다. 새벽 5시에 차고지를 나서 밤 10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다. 핸들은 손에 익었고 손님 얼굴은 금방 잊혔다. 그의 하루는 늘 같았다. 콜을 받고 목적지를 묻고 미터기를 누르는 일. 그런데 요즘 한 가지가 불편했다. 택시를 같이 쓰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다. 후배 기사 김도연 54. 형님, 잠깐만 같이 굴리면 안 될까요? 도연은 사정이 많아 보였고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교대만 하기로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차 안에 남은 쓰레기, 기름통 빈도, 미터기 기록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병수는 애써 생각을 접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니까. 쉰 넘어 다시 혼자 시작하는 게 쉬울 리 없으니까. 도연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이상했다. 주유 기록이 맞지 않았다. 병수가 채운 기름이 다음 날이면 반으로 줄어 있었다. 도연에게 물으니 형님, 야간에 손님 많아서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래도 병수는 참았다. 18년간 핸들 잡으며 배운 게 있다면 참는 것이었다. 손님이 짜증을 내도 신호에 걸려도 비가 와도 그렇게 견디면 하루가 끝났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병수는 더 오래 택시를 몰았다. 집에 돌아가도 불 켜진 방이 없었다. 그래서 차 안이 더 편했다. 엔진 소리가 정막을 채워줬다. 도연은 점점 익숙해졌다. 병수의 차에, 병수의 이름에, 병수의 신용에, 보험 서류를 작성할 때도, 정비소 예약을 할 때도 윤병수 기사님 차량이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했다. 병수는 그걸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수익이 문제가 아니었다. 자기 삶의 핸들을 조금씩 남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다. 어느 날 밤 병수는 조수석에서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다. 자신이 운행하지 않은 시간대의 장거리 요금 기록이었다. 새벽 2시 인천에서 수원까지. 그 시간에 병수는 집에서 자고 있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영수증 뭐냐?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 형님 이름으로 콜이 들어와서요. 괜히 취소하면 평점 떨어지잖아요. 그 말이 묘하게 걸렸다. 형님 이름으로.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며칠 뒤 단골 손님 한 명이 차에 타며 말했다. 기사님, 요즘 말투가 달라지셨어요. 전엔 조용하셨는데. 병수는 그제야 알았다.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자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밤늦게 차고지로 돌아온 병수는 핸들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차 안에선 담배 냄새가 났다. 병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언제부터 이 차의 주인이 아니게 된 걸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질문을 하면서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자신이었다. 그날 밤 병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형님, 죄송한데 내일 차 좀 일찍 써도 될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병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통화가 끊긴 뒤에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통화 기록을 내려보았다. 도연과의 통화가 한 달에 20번이 넘었다. 대부분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이었다. 병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도연이 쓰는 건 차만이 아니었다. 병수의 시간, 병수의 신용, 병수의 이름까지 빌려 쓰고 있었다. 아침 6시 병수는 차고지로 나갔다. 택시 문을 열자 조수석에 낯선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병수가 본 적 없는 보험 청구서였다. 접촉사고 처리 내역.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밤 11시.
병수는 그 시간에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서류에 적힌 이름은 윤병수였다. 병수는 서류를 들고 도연을 찾아갔다. 도연은 차고지 앞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병수가 다가가자 도연은 손을 흔들며 웃었다. 형님, 일찍 나오셨네요. 병수는 서류를 내밀었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풀렸다. 아, 그거요. 형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이게 뭐냐? 사고요.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 범퍼 살짝 긁힌 거예요.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병수는 조용히 물었다. 그 시간에 나는 집에 있었는데. 도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태연하게 대답했다. 형님, 제가 운전했죠. 근데 차가 형님 명의잖아요. 보험도 형님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형님 이름으로 처리한 거예요. 어차피 보험료는 제가 낼게요. 내 이름으로? 네, 그게 더 간단하잖아요. 형님이 직접 사고 낸 것처럼 하면 보험 처리도 빠르고. 병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했다. 형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 같이 차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피곤해요. 그 말에 병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느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가슴이 답답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병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님, 제가 형님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차 관리도 제가 더 잘하고 있고, 기름값도 제 돈으로 넣고. 병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은 그대로 차에 올라탔다. 병수의 택시에. 그날 오후 병수는 혼자 운행을 돌았다. 손님을 태우고 내리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차 안 곳곳에서 도연의 흔적이 보였다. 송풍구에 꽂힌 방향제, 뒷좌석에 놓인 물티슈, 심지어 룸미러 각도까지. 병수는 룸미러를 다시 자기 눈높이에 맞췄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룸미러는 또 다른 각도로 바뀌어 있었다. 며칠 뒤 병수는 택시 조합 사무실에 들렀다. 보험 처리 내역을 확인하려고.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다. 윤병수 기사님, 최근 6개월간 사고 이력이 3건이네요. 3건? 네. 경미한 접촉사고 2건, 주차 중 파손 1건. 병수는 그중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직원이 날짜를 불러줬다. 모두 도연이 차를 쓴 시간대였다. 이거 보험료 할증 들어갑니다. 다음 갱신 때 오를 거예요. 병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다른 기사들이 보였다. 그중 한 명이 병수를 보고 말했다. 윤 기사님, 요즘 운전 거칠어지셨어요? 소문 들었는데 사고가 좀 있다면서요? 병수는 고개를 저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운전하고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뭐라 할까. 그날 밤 병수는 차 안에 앉아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 도연이 핸들을 잡고 있었다. 얼굴은 편안했고 말투는 거칠었다. 손님에게 짜증을 내는 장면도 있었다. 아니, 손님, 그 길로 가면 막히잖아요. 제 말 좀 들으세요. 병수는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손님은 그게 윤병수의 말투라고 생각할 것이었다. 병수는 블랙박스를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다른 택시들이 차고지를 빠져나갔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어둠이 짙어졌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병수 기사님이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밤에 저희 아파트 앞에서 제 차하고 접촉사고 나셨죠. 근데 보험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병수는 말했다. 그 시간에 저는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남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누가 운전한 겁니까? 차는 분명 기사님 명의던데요. 병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은 떨렸다. 이제 남의 일이 아니었다. 도연의 행동이 병수의 기록으로 남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 병수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늘 그랬다. 젊은 기사들 앞에서 괜히 꼰대 소리 듣기 싫었다.
아내가 세상 떠난 뒤 집에 불 켜진 방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더 오래 택시를 몰았다. 집보다 차 안이 편했다. 엔진 소리가 정막을 채워줬고 손님들의 목적지가 병수에게 방향을 줬다. 도연은 점점 당연해졌다. 보험 서류도 정비 예약도 형님 이름으로 해두면 편하죠. 병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단골 승객방 여사가 차에 탔다. 칠순이 넘은 그녀는 일주일에 두세 번 병원에 갈 때마다 병수의 택시를 불렀다. 기사님, 지난번엔 좀 불친절하시더라고요. 병수는 고개를 돌렸다. 제가요? 네, 며칠 전에 탔는데 말투가 거칠고 기사님 아니셨어요? 병수는 입을 다물었다. 박 여사는 이어서 말했다. 근데 오늘은 또 예전 기사님 같으시네요. 사람이 컨디션에 따라 다른가 봐요. 병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미터기만 째깍거렸다. 박 여사를 내려드리고 나서 병수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구분하지 못했다. 윤병수라는 이름 아래 도연의 말투, 도연의 태도, 도연의 사고까지 뒤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병수는 조합 사무실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옆에서 선배 기사 한 명이 담배를 피우다 말했다. 윤 기사, 요즘 뭔가 달라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 병수는 고개를 저었다. 선배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이었다. 나도 예전에 차같이 쓴 적 있어. 근데 그거 절대 오래 못 가. 차는 자기 몸이거든. 남이 타면 다 티가 나. 병수는 그제야 물었다. 형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끊었지. 차라리 혼자 고생하는 게 나아. 남 때문에 내 이름 더럽히는 것보다. 선배는 담배를 비비고 일어섰다. 병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더 앉아 있었다. 밤늦게 차고지로 돌아온 병수는 택시를 점검했다. 주행거리, 기름량, 타이어 상태.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나 있었다. 도연이 쓴 흔적들이었다. 트렁크를 열자 낯선 상자가 하나 있었다. 병수가 씻지 않은 짐이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배달 물품들이 가득했다. 도연이 택시로 부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병수는 상자를 다시 닫았다. 화가 났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화를 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무기력함만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형님, 오늘 낮 시간대 제가 좀 써도 될까요? 약속이 있어서요. 병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니, 오늘은 내가 써야 해. 전화 너머로 도연의 목소리가 굳었다.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 원래 서로 맞춰서 쓰기로 했잖아요. 맞춰서가 아니라 네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였잖아. 형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형님한테 피해 준 적 있어요? 기름도 제가 넣고 차 관리도 제가 하는데. 병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이 다시 말했다. 형님, 요즘 왜 이러세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어요? 병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화를 낸 것도 아닌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날 병수는 혼자 운행을 돌았다. 손님을 태우고 내리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도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제가 형님한테 피해 준 적 있어요? 오후 3시쯤 병수는 정비소에 들렀다. 정기 점검을 받으려고. 정비사가 차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윤 기사님, 최근에 과속 방지턱을 심하게 넘으셨어요. 하체가 좀 상했는데. 제가요? 네, 충격 흡수 장치가 많이 닳았어요. 이 정도면 꽤 거칠게 몰았을 텐데. 병수는 자신의 운전을 떠올렸다. 그는 늘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방지턱도 천천히 넘었다. 정비사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도 교체식이에요. 급제동을 자주 하신 것 같은데. 병수는 말이 없었다. 정비사는 견적서를 내밀며 말했다. 이번 달 안으로 교체하세요. 안 그러면 위험해요. 병수는 견적서를 받아들었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이게 병수가 낸 상처가 아니었다. 차를 몰고 나오는 길에 병수는 룸미러를 봤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언제부터인가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날 밤 병수는 집에 일찍 들어갔다. 거실에 앉아 통장을 펼쳤다. 지난 석 달간의 수입을 계산했다. 도연과 나눠 쓴 뒤로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보험료, 수리비, 기름값. 병수는 통장을 덮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느낌, 그게 문제였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병수는 불을 끄지 않고 소파에 누웠다. 어둠이 무서웠다. 그리고 내일 아침 도연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결정적인 날은 사고였다. 경미한 접촉사고. 하지만 문제는 운전자였다. 새벽 4시 병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서였다. 윤병수 씨 맞으십니까? 지금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병수는 잠에서 깼다.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입니까? 사고 처리 건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현장에서 대기 중입니다. 병수는 옷을 입고 경찰서로 향했다.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젯밤 그는 10시에 잠들었다. 차는 차고지에 두고 왔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도연이 구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병수를 보자 도연이 일어섰다. 형님, 죄송합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었다. 윤병수 씨 새벽 2시쯤 강남대로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병원에 가셨고요. 병수는 서류를 보며 말했다. 그 시간에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다. 차량은 기사님 명의고 번호판도 확인됐는데요. 운전한 사람은 저 사람입니다. 병수가 도연을 가리켰다. 도연이 급하게 말했다. 형님, 잠깐만요. 이거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잖아요.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경찰관이 물었다. 그럼 실제 운전자는 누구입니까? 병수가 대답하려는 순간 도연이 끼어들었다. 형님이 운전했습니다. 제가 옆에 타고 있었고요. 병수는 도연을 쳐다봤다. 도연의 눈빛이 애원하고 있었다. 경찰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진술이 엇갈리는데요. 블랙박스 영상 확인해야겠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더 굳었다. 병수는 그때 알았다. 도연이 블랙박스를 껐다는 것을. 영상을 확인하자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다. 블랙박스가 꺼져 있네요. 이거 고의로 끈 겁니까? 도연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배터리 절약하려고.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일단 차량 소유주인 윤병수 씨 명의로 사고 접수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지 병원비 청구를 할 건지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병수는 조용히 물었다. 제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차량 명의가 기사님이고 상대방 진술도 그렇고. 병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도연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밖에서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쳤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근데 어차피 보험 처리하면 되잖아요. 형님이 직접 사고 낸 걸로 하면 간단하게 끝나요. 병수는 도연을 봤다. 내가 왜 네 사고를 내가 낸 걸로 해야 하냐? 형님, 우리 같은 차 쓰잖아요. 어차피 같은 거예요. 같지 않아. 도연의 표정이 변했다. 형님, 지금 저 버리시려는 거예요? 제가 형님한테 얼마나 도움됐는데. 기름값, 세차비, 정비비 제가 다 냈잖아요. 병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건 네가 차를 쓴 대가야. 내 이름을 쓴 대가가 아니고. 형님.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형님도 이득 봤잖아요. 제가 밤시간 운행해서 수입 늘었고, 형님은 편하게 낮에만 일하고. 병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은 한 발 더 다가섰다. 형님, 괜히 문제 키우지 말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이거 제 이름으로 하면 저 면허 정지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형님은 경력도 오래됐고, 사고 이력도 깨끗하잖아요. 한 건 정도는 괜찮아요. 병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도연에게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름을 빌려주는 방패였다.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도구였다. 병수는 차고지로 걸어갔다. 도연이 뒤따라오며 계속 말했다. 형님, 제발요. 저 정말 곤란해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병수는 택시 앞에 섰다. 18년간 함께한 차였다. 그런데 지금은 낯설었다. 핸들을 잡은 손도 앉았던 자리도 모든 게 다른 사람의 것 같았다. 도연이 병수의 팔을 잡았다. 형님, 대답 좀 해주세요. 병수는 팔을 뿌리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차에서 내려. 도연이 멈칫했다. 뭐라고요? 내 차에서 내리라고. 오늘부터 넌 이 차 못 타.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형님, 지금 장난하세요? 우리 계약했잖아요. 계약서 어디 있어?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구두 계약이었다. 서류는 없었다. 병수는 차 문을 열고 안에 앉았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새벽을 깼다. 도연이 창문을 두드렸다. 형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형님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병수는 창문 너머로 도연을 봤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병수는 천천히 말했다. 넌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냥 내 이름을 썼을 뿐이야.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미러에 도연의 모습이 작아졌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병수의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병수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났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서도 병수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해가 떠올랐다. 새벽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됐다. 그리고 병수는 알았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병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기록을 모았다. 운행 내역, 카드 결제, 블랙박스 시간. 지난 석 달간의 모든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집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였다. 보험 접수 내역, 정비소 영수증, 주유 기록. 병수가 운전하지 않은 시간대의 기록들이 선명했다. 날짜와 시간을 하나씩 대조하며 병수는 메모했다. 3월 12일 새벽 2시 인천운행 나는 집에서 수면. 3월 18일 밤 11시 접촉사고 나는 TV 시청 중. 4월 3일 오전 10시 과속 단속 나는 병원 진료 중. 기록은 20건이 넘었다. 병수는 그제야 알았다. 도연이 자신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질렀는지. 다음 날 아침 병수는 개인 택시 조합을 찾았다. 조합장은 50대 후반의 베테랑 기사였다. 병수가 서류를 펼쳐 보이자 조합장의 표정이 굳었다. 윤 기사, 이거 심각한데요.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로 영업한 거잖아요. 저도 이제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조합장이 한숨을 쉬었다. 근데 윤 기사님도 동의하셨던 거 아닙니까? 차를 같이 쓰기로. 병수는 고개를 저었다. 교대 운행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마음대로 쓰는 건 동의한 적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계약서 같은 거. 구두 계약이었습니다. 조합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증명이 어렵습니다. 김도연 기사 측에서 윤 기사님이 다 알고 허락했다고 하면. 병수는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저는 기록했습니다. 매일 제가 운행한 시간, 주행거리, 수입. 전부 손으로 적었어요. 18년간 해온 습관입니다. 조합장이 노트를 넘겨봤다. 빼곡한 글씨로 채워진 페이지들이었다. 날짜별로 정확한 시간과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 기록과 대조하면 도연 씨가 운행한 시간이 명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들도. 조합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윤 기사, 이 정도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병수는 조용히 말했다. 소송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이름을 돌려받고 싶을 뿐입니다. 조합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를 들었다. 김도연 기사 좀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 1시간 뒤 도연이 조합 사무실에 나타났다. 병수를 보자 그의 얼굴이 굳었다. 조합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김도연 기사, 이게 사실입니까? 도연은 서류를 대충 보고 말했다.
형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차를 같이 쓰기로 했고, 제가 이름 빌려 쓰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증거 있습니까?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조합장이 병수의 노트를 펼쳤다. 그럼 이건 뭡니까? 윤 기사가 운행하지 않은 시간의 기록들. 그 시간에 사고도 여러 건 발생했고, 도연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건 형님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병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나는 네가 내 이름으로 사고를 낼 거라고는 몰랐어. 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볼 거라는 것도.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형님, 지금 저 모함하시는 거예요? 제가 형님한테 얼마나 도움됐는데요. 조합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김 기사 진정하세요. 지금 중요한 건 사실 확인입니다. 병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정비소에서 받은 진단서였다. 이건 정비소 기록입니다. 급제동 흔적, 과속방지턱 충격, 브레이크 패드 과다 마모. 전부 제 운전 습관과 맞지 않습니다. 정비사도 증언할 수 있어요. 도연이 말했다. 차는 원래 닳는 겁니다. 그게 무슨 증거예요? 병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18년간 이 차를 몰았어. 내 차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요즘 이 차는 내 차가 아니었어. 조합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도연 기사,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윤병수 기사 명의로 운행한 게 맞습니까?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맞습니다. 근데 형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사고 처리도 윤 기사 이름으로 했습니까? 네. 조합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김도연 기사, 이건 명예 도용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조합 차원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조합장님, 저는 그냥 형님이 허락하셔서 허락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사고 처리건은 명백한 위법이에요. 병수는 도연을 똑바로 봤다. 나는 네가 벌 받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다만 오늘부터 내 이름은 내가 쓸 거야. 네 사고도, 네 빚도, 네 평판도 이제 네 이름으로 해. 도연이 병수에게 다가섰다. 형님, 제발요. 저 정말 곤란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병수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넌 그걸 내 이름을 쓰는 데 썼고. 조합장이 최종 통보를 했다. 김도연 기사, 앞으로 윤병수 기사 차량 운행 금지합니다. 그리고 기존 사고 건들 재조사 들어갑니다.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명확히 밝혀야 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병수를 한 번 더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병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심했다. 조합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조합장이 병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윤 기사, 잘하셨어요. 참는 게 미덕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참다가 자기 인생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죠.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병수는 혼자 택시를 몰았다. 핸들이 손에 익었다. 미터기 소리가 또렷했다. 룸미러 각도가 정확했다. 손님이 물었다. 기사님,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병수는 처음으로 웃었다. 네, 오랜만에 제 차를 모는 기분입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다. 병수는 핸들을 꽉 잡았다. 이제 이 핸들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병수는 알고 있었다. 도연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며칠 뒤 병수의 휴대폰에 낯선 문자가 왔다. 형님,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병수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두렵지 않았다. 이미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기록이 있었다. 증거가 있었다. 진실이 있었다. 병수는 다시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을 걸었다. 이제 어떤 협박도, 어떤 회유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여러분, 윤병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연의 협박 문자 이후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병수 씨는 정말로 자신의 이름과 존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이 달빛이 전하는 인생을 완성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윤병수 씨의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병수 씨가 너무 늦게 결정했다. 도연에게도 사정이 있지 않을까? 어떤 생각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향한 응원,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함께 걷는 약속, 댓글은 우리가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 오늘도 달빛이 전하는 인생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